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민족 쭈구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요즘 날이 아침에는 쌀쌀하고 또 한 11시 넘어가면 또 따뜻하고 그래서 옷 입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제 KBS에서 불법 외국인 배달에 대한 보도를 했죠. 그죠? 프로그램에서 KBS 프로그램에서 불법 외국인 배달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이 불법 외국인 배달에 대한 거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한 서너 번 이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굉장히 문제가 이제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놔두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제 외국 애들이 불법 외국 애들이 점점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기네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점점 배달로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이렇게 공중파에서 좀 심도 깊게 다룬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중파에 나왔으니까.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한 비자들이 종류가 있죠. 그 업종별로 비자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배달을 하기 위한 비자 종류도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F2, F5, F6만 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 아주 극히 선진국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배달 쪽 업종은 이제 그 서민 업종이다. 이런 개념이라서 외국인들이 쉽게 좀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배달을 하려면 그런 이제 세계 비자 F2, F5, F6가 있어야지만 배달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맨날 비자 얘기하니까 그놈의 비자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가능한 비자 F2. F2 비자가 뭐냐? 장기 거주 비자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예요. 이 비자가 있으면은 이제 배달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 F2 비자를 외국인이 받으려면은 우리나라 상장법인, 그러니까 큰 회사죠. 큰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망 직종,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 그리고 석박사 이상, 교수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기업의 관리자라든가, 이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 F2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장기 거주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상장법인이나 유망 IT 기업이나, 저 석박사 이상이거나 저런 외국 사람들이 배달을 전업으로 할 리가 있습니까? 없죠, 예. 저런 분들은 배달을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부업으로 조금씩 하겠죠. 전업으로 배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F2에 이어서 F5 비자. F5 비자가 이게 이제 가장 많아요. F5 비자가 뭐냐면 우리 재외동포라 그러잖아요. 흔히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조선족. 우리가 쉽게 조선족 그러는데 그 조선족 분들이 F4 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율이. 재외동포 이제 지위로 한국에 들어와서 식당 일이라든가 이런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F4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2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하고 일정 소득이 되고 일정 소득 이상이 되고 또 품행 요건이라는 게 저게 중요합니다. 품행 요건이 뭐냐? 한마디로 사고 치면 안 돼. 2년 이상. 사고 치면 저 비자가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이제 F5 비자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분들이 F4 비자로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4년, 5년이 지나도 F5를 못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소득 조건도 있지만 품행 유지, 사고 쳐갖고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F5 비자는 이제 영주권 비자이기 때문에 거의 한국 사람과 대등한 그런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도 사실상 배달을 전업으로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 분들이죠. 외국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2년 이상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 되고
뭐 사고도 안 치고 이런 사람들이 전업으로 배달을 뛰어든다? 이거는 조금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뭐 거의 부업 개념으로 하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래요. 그리고 F6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결혼 비자예요, 결혼 비자.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남자의 여자분들이 외국분들이 결혼을 하는 비율이 많죠. 그죠? 우리나라 여자분의 외국 남자분들이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그 비율은 우리나라 남자의 외국 여성분들이 오는 것보다 그 비율은 훨씬 낮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결혼 비자로. 그 여성분들은 이제 전업 비율이 조금 낮죠. 물론 요즘에 여성 라이더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여성 라이더 비율이 좀 작잖아요. 남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업을 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리고 저 결혼 비자를 받으려면 소득 수준이 뭐 2,400에 그다음에 뭐 주거 공간 뭐 한마디로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뭐 이런 뭐 그런 전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어 능력도 돼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결혼 비자 조건이. 예.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F2, F5, F6 비자를 가진 분들은 배달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나 그분들은 그 비자를 가질 정도가 되면 배달 일을 전업으로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외국인 배달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으냐? 그렇잖아요. 저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왜 밖에만 나가면 외국인 라이더들이 많은 거야? 그거는 불법이죠, 불법. 예. 현실은 저런 분들이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유학비자가 가장 많습니다. 유학비자로 들어와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애초에 올 생각도 없는 거야. 애초에 대학에서 공부할 생각도 없이 그냥 유학비자 받아갖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배달 일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불법적인 지위죠. 원래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인 계정으로 뭐 배민이나 쿠팡에 등록하려면 한국인 계정으로 등록해야 되잖아. 그죠? 외국인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F2, F5, F6가 있어야 등록이 된단 말이야.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을 하려면 한국인 계정이 있어야 되니까 저 한국인 계정 돈 주고 사. 예. 그리고 이제 뭐 폰 같은 것도 이제 인증이 처음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명의로 이제 선불폰 같은 것도 개통을 해가지고 뭐 저런 식으로 20만 원, 45만 원씩 빨아먹어요. 저걸 누가 연결을 해주냐? 여러분들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 보면 혼자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대행사에 소속돼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죠? 젊은 친구들 다 대행사에 소속돼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저런 거를 다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 대행사 사장들인 거야. 물론 대행사가 아주 정말 운영을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불법 외국인들한테 명의를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장사도 추가로 하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외국인 라이더로 콜도 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자, 저 사람들이 면허가 없을 가능성이 일단 가장 커요. 예, 면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국제 면허가. 면허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럼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유상보험을 이제 한국 사람 계정을 빌려서 가입을 했는데 유상보험을 그 대행사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가입을 시켜주느냐 안 주느냐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이 없는 그 외국 라이더들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면허에 보험이 없어. 사고 나면 어떡해? 도망가야지. 그렇잖아요.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고 났을 때 피해자는 우리가 라이더들끼리 사고가 날 수 있지만 라이더 말고 그 외국인 라이더가 한마디로 뭐 길 가다가 골목길에서 애가 튀어나왔는데 그거 쳤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럼 그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냐고.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사고를 그래서 이 외국 라이더들 커뮤니티를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끼리도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행사가 커버해 줄 수 있는 사고는 묻어가고 대행사도 커버할 수 없는 사고는 그냥 짐 싸서 간답니다. 비행기 타고. 예. 잡히기 전에. 예.
그러면은 남아있는 피해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피해자가 생기면 그걸 대행사에서 그러면 피해 보상을 해주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가장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타고 있는 라이더들 저 외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많아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콜이 적어지겠죠. 우리가 한국 라이더들이 할 수 있는 콜은 당연히 적어지게 되겠고 저런 친구들이 이제 그 본인 나라는 이제 뭐 물가라든가 아니면 뭐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일단 뭐 싼 거도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뭐 5,000원에서부터 지금 2,500원, 2,200원 단가가 된 게 그 단가를 받쳐주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500원, 2,200원을 받쳐주는 그룹이 없으면 그 단가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안 타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단가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공정한 경쟁으로 나는 장거리 선호해, 나는 단거리 선호해 이러면서 기본 단가를 어느 정도 이상 받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냥 콜만 보면 미친 듯이 뛰어드는 저런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 뭐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개수로 승부 보는 플러스 지사들 이런 이제 저단가를 받쳐주는 그룹들 때문에 경쟁 자체가 이제 왜곡이 된다는 얘기죠.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불법하고 경쟁하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고 그러면 이게 배민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대행사 소속이 뭐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배민과 쿠팡은 대행사에다가 요즘은 이제 대행사들이 플러스를 많이 하잖아요. 대행사들한테 플러스를 하청을 줬으면 쿠팡이든 배민이든 하청을 줬으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배민이든 쿠팡이든 하청 줬으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관리는 안 합니다. 그냥 처음에 딱 등록될 때 한국 사람 계정으로 등록됐냐, 폰으로 뭐 인증 받았냐, 그것만 딱 확인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확인하는 게 하나도 없죠. 예, 끝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의지가 없는 거야. 왜 관리 의지가 없을까요? 싼 거를 빼주니까. 저 맨날 라이브 방송할 때 와 단가 싸다 이러면서 나 5,000원짜리 이상 가야 되는데 나 맨날 이러는데 한국 사람은 저러는데 쟤네들은 2,000원짜리 빼주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눈 감고 안 하는 거죠. 예. 그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럼 너도 이따리 타라. 너도 이따리 타면은 그 외국 애들이 콜 잡을 거 없어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2026년도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5,000원 받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본인 일하는 알바나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5,000원 계산해서 받으면은 하겠어요? 참고? 네. 하겠냐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래서 최저 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저 기본 단가가 우리가 적정하게 보상을 못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저 플러스에 있는 겁니다. 불법 외국인 라이더도 다 플러스를 통해서 하는 거고 다 저 플러스가 이제 결국에는 문제예요. 그러면 저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회사에서 한다는데. 회사에서 배민이나 쿠팡에 하청 준다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못하게 할 수는 없어. 공산당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대행사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잡혔어. 사고를 쳐갖고 잡혔어. 그러면은 정부나 그 정부 기관들이 얘가 뭐 A라는 대행사 소속이야. 그럼 그 A라는 대행사를 벌금도 때리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A라는 대행사가 쿠플 소속이야 베풀 소속이야 따져가지고 쿠팡에 또 벌금을 때리고 아니면 배민에 벌금을 때리고 관리가 안 된 거니까 결국은 원청이 관리가 안 된 거니까 그런 거를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방송됐듯이 KBS 같은 그런 공영방송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라이더 분들도 그 불법 외국인 배달하는 친구들을 많이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사람마다 조금 뭐 표현의 방식이 틀리다 그래야 되나?
그분들은 정의의 사도처럼 잡으러 다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쪽이 다칠 수도 있고 제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잡으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벼랑 끝에 사는 애들은 뭐 이렇게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호 간의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잡으러 다니진 않아요. 뭐 저보고 비겁하다 그래도 뭐 그건 비겁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야.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정의감에 잡으러 다니시면 되고, 저는 저대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형식을 취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텔레비전에서, TV에서 그런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해서 나와서 쭉 살펴봤고,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저지르는 그 불법 자체가 문제기도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영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맨날 댓글에 그 영상 내용하고 뭐 별다른 얘기를, 상관없는 얘기들을 해갖고 제가 영상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의 핵심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판치면 뭐 다 여러 손해를 보는데, 그거 자체가 근본 핵심이 아니고, 원초적인 핵심 문제는 이 플러스 대행사를 운영하는 배민과 쿠팡, 거기다가 하청을 주는 배민과 쿠팡이 원천적인 문제다라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에요. 핵심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뭐 여기에 영상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핵심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